다음 주부터 숨겨둔 떡밥 회수 기간이니까 인기 올라가겠지? 네? 인기 떨어져서 다음 주부터 연재 중단이라고요. 당신의 불공정 계약을 막아줄 만화인 헬프데스크 무료 상담. 작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먼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성과가 없는 경우 플랫폼이 연재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연재를 마음대로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님 인기 떨어졌네요. 3주 안에 완결 지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자주 발생합니다. 저도 연재하는 도중에 담당자님한테 전화가 오면은 인기 떨어졌다고 연재 종료 준비해달라고 말을 하실까봐 전화 오면 심장이 막 덜컥덜컥 내려앉았었거든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꼼꼼히 살펴봤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작가들 중에서 플랫폼이나 에이전시한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으니 나는 연재를 강행하겠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면 무섭기도 하고 눈치 보이기도 하고 사실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만화인 헬프데스크. 마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시행을 하는데요. 무료 법률 자문 기구고요. 올해에는 세무, 회계, 노무, 창업 이런 분야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이 되거나 일사력이 부족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건 뭔가 무서울 경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요. 단 만화인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화인이라 하면은 만화가 지망생, 어시스턴트, 아마추어 작가 다 해당하고요. 만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질문 가능합니다. 저는 최근에 책 출판을 위해서 글을 좀 쓰다가 갑자기 저작권 관련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한번 올려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프데스크를 이용해서 질문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만화인 헬프데스크 배너가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누르면 다양한 상담 방법이 나오는데요. 온라인으로 질문을 적어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이 있고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부천만화영상진흥원에 들르셔야겠죠.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올해 새로 생긴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상담 분야는 저는 저작권 관련 문의이기 때문에 법률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와 필수 정보들을 적고 상세 문의 내용을 적은 다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문의를 할 경우 첨부 파일에 본인 계약서를 스캔해서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죠. 신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days later. 헬프데스크 자문 신청권 답변이 왔다고 하네요. 답변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원사업 제출료 기획서를 만들 때 인터넷 기사 내용이나 기사에 실린 그래프, 캐릭터 이미지 이런 걸 사용할 때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PDF 파일로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공개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셔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요. 지원사업은 비영리 목적의 공적 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참고만 해서 새로 작성해야 하고 그래프 역시 출처를 밝히되 새로 그려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캐릭터 이용은 가급적 원래 캐릭터가 연상되지 않는 수준으로 재창조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 인형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여쭤볼 예정입니다. 법 관련뿐만 아니라 세무 관련 문의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제 막 데뷔하시는 신인 작가분들, 세금 관련해서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헬프데스크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가와 같은 프리랜서들의 경우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아직 세금 신고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내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때 3.3% 원천 징수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됩니다. 1년간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만화 인기가 올라가서 내 소득이 확 높아진 경우 이럴 때 겪게 되는 일인데, 그래서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 준비를 위해선 우선 내가 단순 경비율인지 기준 경비율인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작년에 내 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이었다면 올해 나는 단순 경비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올해 나는 기준 경비율에 해당합니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요. 단순 경비율의 경우 따로 준비할 거 없이 그냥 세무서 가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준비할 게 없는데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 소득이 올라가서 기준 경비율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세금을 덜 내거나 아니면 준비를 잘 해서 환급을 받게 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화를 그리는데 이러저러한 경비가 들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만화만 그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비로 입증되는 거는 주로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매입 비용. 예를 들어서
해서 내가 3D 스케치업 배경을 구입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해당할 테고요. 두 번째는 임차비, 예를 들어 뭐 작업실을 쓰고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해당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건비인데 어시스턴트를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있다거나 퇴직금을 줬다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내가 기준 경비율 안에 있다면 이것들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서 5월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카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현금 영수증보다는 카드를 쓰는 게 훨씬 간편해요. 카드 명세서 쭉 뽑아가지고 생활비에 해당하는 것만 싹싹싹싹 지우고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문의나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 역시 헬프데스크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동이즘 계약서 한 장 딸랑 받아들고 변호사 찾아가기 무서운 분들, 뭔가 불합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세상에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분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만화 그리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너무 무서운 분들, 모든 문화예술 분야 계통에서 만화판에만 존재하는 전무후무한 만화인 헬프데스크, 계약서 받았다고 신나서 막 도장 찍고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 집에 들고 오셔서 스캔 받아서 헬프데스크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공짜입니다. 만화인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무료 상담 가능한 만화인 헬프데스크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둘 테니까 평소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 분들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촬영하세요. 감사합니다.